이거 한 번에 못 때리네. 숟가락도 못 드시는데. 코코미디 한 병 드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채팅창을 보면은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늘상 드리는 말씀이기도 한데 어렵고 힘들어서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 윤석열이 망해가는구나. 미꾸라지 두부 숙회 생각하십시오. 윤석열이 두부 속으로 들어가는 미꾸라지처럼 돼서 펄펄 끓는 물에 당장은 숨었을지 모르지만 결국 두부와 함께 숙회가 돼버리거든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즐기는 자는 절대 못 이기는 거예요. 즐기는 자는. 저쪽에서 막 공포스럽게 막 수사 계속 하잖아요. 이쪽 사람들이 쫄아요. 그게 걔네들이 바라는 이유예요. 근데 민주시민이 그거를 쫄아 있으면 됩니까? 한번 해봐. 네가 나한테 한 대 때리면 우린 두 대 때리라는 마음가짐으로 하는 거예요. 즐겨야 돼. 거기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라는 말씀드리고. 아니 제가 오늘 방송 오는데 계속 한숨을 쉬었거든요. 왜냐면 압수수색도 그렇고 레고도 그렇고 막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오자마자 나 너무 무섭다 그러면서 막 저도 모르게 계속 한숨을 쉬었더니 혼났죠? 이 세 분이 저를 코너에 몰더니 너 한숨 쉬지 마. 그러셔가지고 이제 방송은 즐겁게 왜냐면 내가 이렇게 무섭고 하는 거를 쟤들은 원하는 거다. 사람들 그쵸. 두려워하는 거를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오늘 방송에서도 여지없이 우리가 웃고 진행을 하니까 지금 웃을 때냐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또 생각을 해보면 심각하고 처져 있고 우울하게 방송을 하면 분명 쟤들은 좋아할 좋아하죠. 겁니다. 예. 아니 그리고 지금 상태가 물론 위기지만 위기는 기회라는 얘기가 있고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쟤는 어차피 윤석열 정부가 딱 들어서면 검찰들 딱 배치해서 이재명 공격할 거고 우리 다 알고 있었던 것도 그냥 보이는 게 다예요. 쟤네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이외의 방법을 쓰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 한번 까불 만큼 한번 까불어 봐라 하면 근데 이제 때가 됐다. 이제 싸울 때가 됐다. 이래서 더 힘내셔야죠. 나는 항상 그런 마인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도 보면은 민주당 당사의 검찰들 쳐들어보면은 새날 니들이 이러고 있을 때냐인데 생각을 전혀 반대로 하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이명박근혜 지나오면서 했던 이야기예요. 지지자들이 흩어지지 않게 모아놓는 역할을 하는 거라고. 우리 같은 방송들은. 만약에 우리 같은 방송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검찰 수사가 들어오면 가치 판단 어떻게 하실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 때 이런 게 없어서 우리가 주구장창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가 오죽했으면 울었겠어요. 본인 입장에 답답하니까. 그렇게 검찰들의 언론 플레이를 믿는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논리와 팩트를 제공하는 게 괜찮아. 이재명 내가 봤을 때 억울해. 검찰 수사가 말도 안 돼.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방송이 필요한 거고요. 지지자를 모아놓는 거고 여러분들이 집회 나가실 때 뭐 보고 나가셨어요? 연합뉴스 보고 나가셨어요? YTN 보고 나가셨어요? MBC 보고 나가셨어요? 우리 같은 방송 보고 나가신 거잖아요. 이럴 때는 제일 답답한 게 그거야. 현장에 안 나가고 편한 데 앉아서 방송하는 게 쉬울 것 같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 방송 준비 분량이 이렇게요. 좀 더 솔직히 말하면 이 준비는 내가 다 합니다. 날마다. 밖에 나가서 집회 나가서 구호 외치는 것도 같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 팩트체크를 해드리면서 장시간 긴 싸움을 이겨내는 힘을 기르게 되는 건데 악의적인지는 몰라도 그런 분들이 꽤 있다는 게 좀 안타깝고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웃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쟤들이 원하는 거니까 이래도 안 쫄아? 그냥 압색, 구속영장 청구. 그럼 이쪽이 숨죽이고 있잖아요. 걔들이 원하는 거예요. 이 새끼들 봐라 장난치네 지금 조작해? 니들이 그렇게 해봐봐. 하도 애들이 장난을 많이 쳐가지고 우리 같은 사람들이 변호사가 돼버렸어 아주.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뭐 악의가 있다라기보다 전 개인적으로 본인이 무서워서 그렇게 표현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왜 전쟁을 할 때 더 화려하게 빨간 깃발을 하고 막 꾸미고 장군 같은 경우는 더 막 화려하게 옷을 입는 이유가 뭐냐면 상대의 귀를 죽이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적을 만났을 때 막 벌벌벌 떨고 막 오줌 지리고 이러면 이미 거기서 끝나는 거거든요. 웃지 마시고요. 진짜 얘기하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래 니네 하는 만큼 했어 한번 해보자라고 즐기면서 하는 거지 괜히 무서워하실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렸던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내가 죄송합니다. 사죄드립니다. TMI. 디펜드를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새날 방송 만든 아주 직접적인 단초가 뭔지 모르시죠? 노무현 대통령이었어요.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이 꿈속에 나타나서 저한테 돈을 쥐어주셨다고요. 그땐 제가 정말 어려울 때였는데 처음에 로또를 샀다고요. 근데 안 돼. 근데 그때가 낙곰수가 방송 안 하고 있을 때고 또 김호준 총수랑 오랜 친분이 있는 관계고 해서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 같은 지금은 유튜브가 그때는 활성화가 안 돼 있을 때니까 팟캐스트 방송을 하면 노무현 대통령을 지킬 수 있겠구나라고 했던 그 마인드가 지금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재명 대표가 이게 겪는 고초를 그냥 깨놓고 이야기해 볼게. 8억 원을 정치자금으로 받았다고 한들 큰 문제 아닙니다. 달리 말하면 윤석열 같은 사람들 정치자금 큰 문제 아닌데 심지어 이걸 안 받았어. 안 받았을 가능성이 거의 100%야. 그러면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가장 중요하다. 가장 중요한 건 이재명을 지킨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다시 한번 제가 정의를 해드릴게요. 법적으로 지킨다는 말이 아니에요. 국민은 알고 있다. 국민은 알게끔 해주면 되는 거예요. 검찰이 하는 게 조작수사라는 거. 그게 이재명을 지킨다는 뜻이에요. 수사는 받고 있지만 이재명은 결백하다는 걸 널리 알리는 게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의 지지율 한번 볼게요. 리얼미터가 월요일마다 내놓았는데 내놓으니까 그냥 귀찮아서 한번 봐드릴게요. 윤석열 지지율 야 이거 윤석열이 저번에 1.2%가 올랐을 때 반등 그랬잖아. 떨어졌네. 이건 이제 뭐 전화 면접이니 아니 자동응답이니까 자동응답 중에 제일 윤석열 지지율이 안 나오는 게 리얼미터예요. 여기는 근데 1000명이 아니야. 2000명 이상을 하고 있잖아요. 매주 거의 매일 윤석열 부정평가 야 니들 방식 들어가면 1.2% 급등. 껑충. 그리고 이재명 긍정평가 이건 얼마냐? 0.2%지. 이제 산수에 약해요. 0.2% 맞죠? 0.2% 급락. 동의합니다. 아니 근데 솔직히 그 지지율을 보고 윤석열은 되게 속상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자기가 지지율 올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거를 다 때려놓고 있는데 저거밖에 안 올랐어. 굉장히 속상할 것 같습니다. 속상하면 한잔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 씨, 성렬이 형 산수 한번 봐봐봐. 아따 겁나게 거시기하고만 앞에 거 한번 보여줘봐요. 되게 간단한 산수잖아요. 부정평가가 32고 긍정평가가 32고 부정평가가 64잖아요. 딱 2배잖아. 윤석열은 답답할 거야. 윤석열은 빨간 거 안 보고 싶어 할 거예요. 참모들도 안 보여주려고 할 거예요. 대통령님 1.2% 급등했습니다 같은 그런 개소리 하고 있을 거예요. 문제는 부정평가를 줄이지 않으면 긍정평가가 안 올라간다고. 근데 지금 언제부터 이게? 윤석열 부정평가가 이렇게 나오기 시작한 지 벌써 지금 서너 달 넘어가잖아요. 네. 6개월 가면 윤석열은 엄청 위험해진다고. 생각해보세요. 국민들 중에 70% 정도 되는 사람들이 윤석열 못한다고 생각해. 특히나 저 조사에서 70대 이상 제외하면 부정평가가 75% 80%죠. 그러니까 얘가 원래 기대가 컸는데 잠깐 실수한 거야 이게 아니고 대통령 돼서 쭉 보니까 얘는 대통령감이 아니네. 나아질 생각도 없네 하고 이게 고정화되면 윤석열은 국민이 끌어내릴 수밖에 없어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라니까요. 국민들 절대 다수가 윤석열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잠깐 한두 달 그런 게 아니라 4달, 5달, 6달 쭉 가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가도 그만 안 올라가도 그만 딱 이만큼 똑같이 가고 있잖아요. 이게 역사적으로 지금은 짧은 구간이지만 역사로 보면 직선이에요, 직선. 30% 초반에 직선으로 쭉 가고 있잖아요. 아마 내가 봤을 때는 12월 달까지 이런 상태가 보는 윤석열 위험해져요. 내년부터는 총선이 바로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윤석열 굉장히 위험해져요. 뭐 12월 달 이후에 이 지지율을 확인하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그리고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아침마다 목소리를 들어보면 그 요소일 것 같기도 해요.
네. 알아두셨으면 댓글창에 써주시고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저의 팁인데요. 저는 이재명 대표만 보고 사실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제가 이재명 대표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이재명이 민주당이고 민주당이 이재명이다라는 거 하나 가지고 지키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권권력을 갖고 뭔가 털고 뭐 하면 이길 것 같지만 제가 예언 하나 할까요? 윤석열이 나중에 검찰 수사를 받게 된다면 지금 이놈들이 수사해요. 소름. 그 예언에 저도 동참해도 됩니까? 원래 그런 숟가락 거야. 빨리 얹어야지 지금. 나라가 왜 이래? 아니 즐겨. 그건 침대에서도 그게 안 즐길 수 보여?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훈아님 그거 하나 더 사셔야 돼요. 커플로 껴야 돼요. 아니 양손에 키우면 돼요 이렇게. 양손에 이렇게. 역시 역시 놀아봤구만. 센스쟁이. 역시 성렬이를 더 괴롭히는 방법을 알아. 자 정당 지지율 한번 볼게요. 정당 지지율. 자동응답에서는 지금 민주당이 월등히 앞서고 있고요. 보세요. 민주당 올랐잖아. 얘네들 표현에 의하면 2% 급등이잖아. 지금. 꽁충. 토끼. 그리고 국민의힘은 지금 1% 급락이잖아요. 얘들 표현에 의하면 뭐 우리 방송 싫어하시는 분들이 또 연병한다 하시겠지만 얘들 표현이 그렇다는 거죠. 저번 1점 몇 %를 급등했다고 해요. 내가 깜짝 놀랐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여론조사 기관 하면 여러분들 김어준 정수의 여론조사 김어준 여론조사 한다고 날 지랄 요명을 하고 있더라고. 김어준 여론조사 하면 안 되냐? 그러니까 김어준 씨는 뭐 결격 사유가 있는 거예요? 왜 안 돼? 아니, 그것도 뭐 그걸 비판을 하는 언론 자체가 뭐 채널A나 조중동 뭐 이렇게 하니까 너무 투명하잖아요. 네. 여론조사 기관 김어준 방송을 제외하고는 이거 홍보해 주는 우리밖에 없다. 어준아. 새날도 홍보해 주세요. 그냥 여론조사 고마워나 해라. 구독 많이 여론조사 해주시고 구독 가입 해주시고. 네 가입도 많이 해주시고 여론조사 저쪽에서 국민의힘에서 공격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결국 박근혜도 여론조사로 무너졌거든요. 지금 JTBC나 SBS가 저지를 하고 있지만 국민들이 들고 일하는 분위기가 감지되면 기회주의로 썩 바뀌잖아요. 그 느낌하고 똑같은 건데 국민의힘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게 이 여론조사예요. 저번에 KBC, UPI 뉴스, 넥스트 위클 리서치에 의뢰해서 해 나왔던 이 여론조사가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 기관들은 이걸 안 넣죠. 근데 지금 여론조사 꽃에서 이거 나오기 시작하지 않았어요? 네. 탄핵에 공감하냐 아니냐 이거? 아니, 대통령 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탄핵 여론조사를 그 자체가 충격이지. 그러니까 그렇게 할까봐 그걸로 선동할까봐 김어준을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여론조사 꽃이 보여주는 그러니까 퍼포먼스라고 해야 되나? 여론조사의 내용이 좀 많이 다릅니다. 기존의 여론조사하고 대표적으로 뭐 전국 20대 남성 1000명, 뭐 경상남 도민 1000명 이런 방식으로 기존의 여론조사는 하지 못했던 걸 그러니까 구독형 모델이라는 걸 가지고 굉장히 참신한 내용들을 많이 발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목도가 엄청 높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을 발표하더라도 그러니까 뭐 디자인도 다르고 발표하는 방식도 다르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여론조사에 대해서 마음속 깊이 가지고 있던 그 궁금증이 있잖아요. 왜 항상 전국 1000명 표본을 할까? 그 1000명 가지고 충분한 어떤 여론이 나오는 건가? 우리가 항상 궁금해했던 그거를 차근차근 풀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그 구독자뿐만 아니라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의 관심도가 엄청 높으니까 기존의 여론조사 기관에 엄청 무서운 다크호스가 돼버린 거예요. 맞아요. 조중동이 까는 이유도 두려우니까 그러는 거예요. 저번에- 제대로 해낼 것 같거든. 저번에 코리아 리서치가 경남 MBC KBS 합동으로 해서 경남 원 사우전드 프로젝트 했잖아. 윤석열 못하고 있다가 60%가 넘었어요. 그 지역에서도. 어쨌든 여기에 지금 여론조사 업체 대표가 뭐 누구 어디 출신이라는 등 계속 메신저를 공격하고 있는 이 상황이니까 이게 추세가 될까봐 그런 건데요. 결국 문제는 핵심이 뭐예요? 윤석열 때문이잖아요. 윤석열 지지율은. 우리 외교 나와가지고 쌍욕이나 하면서 이 샤크들이 뭐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 이런 지진하고 나빠졌고 아니 그때 그렇습니까? 이재명한테 들어갔다는 뇌물 사실이라고 해도 대선 자금 그게 엄청난 죄가 아니라니까요. 네. 근데 이거를 어마어마한 것처럼 언론 플레이 해가지고 계속해서 야당하고 협치할 생각이 없는 거잖아요.
아 그리고 내일실이 시정연설인데 국회에 대해서 욕설을 했다고 본인이 주장을 하면 사과를 해야 시정연설을 받아주죠. 그렇지. 야당한테 한 거다라고 이야기했으면 최소 사과를 해가지고 시정연설 하기 전에 뭐 민주당한테 뭐 욕설을 해서 죄송하다 이 새끼들아. 아, 나 씨. 아, 걱정이네요. 아무튼 윤석열한테 여러분들이 혼자 계시지 말고요. 지금은 유튜브나 이런 팟캐스트 방송이 있잖아요. 혼자 계시지 말고 연합뉴스를 왜 보냐고요. YTN을 왜 보냐고. SBS를 왜 봅니까 뉴스를. 그거 보고 있으면 우리가 조국 장관한테 쏟아졌던 보도가 어마어마했잖아요. 뭐 100만 건 넘었다고 그랬잖아요. 그중에 사실 확인된 건 몇 개나 있어. 오늘 이 시간에도 유동규가 어쩌고 하는 그 보도들 아마 포털에 가면 아직 한 달이 건너로 지금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건 이재명 그 돈을 왜 받아? 10년 넘게 안 받던 돈을 왜 받냐고 그거를. 그것도 불법 정치자금을. 그 관점에서 이해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유동규는 석방됐습니다. 유동규는 석방됐다고요. 그리고 작심하고 왜냐하면 유동규가 나와서 아무것도 안 하면 유동규한테 지금 우리가 가해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너 배신자니 뭐 어쩌네. 그걸 실드치기 위해서 유동규 스스로가 검찰과 합작으로 언론사들과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꺼내면서 이재명 모욕주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당내에서 김영현 같은 놈들이 이재명 대표님 내려오십시오. 지금 당선된 지, 당대표 된 지 2달밖에 안 된 사람을 그렇게 혼자 고립되면요. 사람이 울려고 생각하지 않다가도 울컥해서 북받치는 거예요. 이걸 지켜내셔야 되는 거고요. 이재명이 살아온 삶이 있는데 내가 그런 이야기를 몇 번 드린 적이 있거든요. 김혜경 여사건 터졌을 때도 그렇고 여러분은 이재명을 믿으셔야 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이재명 무너지면 민주당 윤석열이 끝나도 정권 못 찾습니다. 그게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시고요. 오늘 9시 방송은 오늘 불가피하게 결방하게 됐어요. 정청래, 박찬대, 양문석 박사님. 왜냐하면 국정감사 중이어서 방송을 오늘 할 수가 없다고 연락이 와서 오늘 방송은 없는 걸로 하고. 제가 공지 수정하려고 하다가 공지를 지워버렸습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아까 깜짝 놀란 거였습니다. 네, 방송 공지 따로 올려야겠죠? 그리고 하나 더. 오늘 내가 정말 악에 바친 뉴스를 하나 봤는데 쿠키뉴스 이 개새들. 이재명과 정청래 의원 사이에 뭐라 그랬었지? 불편한 동거. 불편한 동거로. 야, 뭐 싸웠나? 이렇게 생각을 해. 나도 모르는 얘기가 있나 했더니 정청래 의원 보좌관 중에 옛날에 이재명 대표를 저격했던 보좌관이 있다는 거야. 정확히 말하면 김부선 관련. 그게 갈라치기도 그렇게 들어오면 어떡해? 그게 너무 수준이 낮아가지고. 그러니까. 좀 뭐라고 좀 같지 대꾸하기가 않아서. 좀 그렇습니다. 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갈라치기를 해서 당을 막 쪼개놓고 하려고 하는 거에 여러분들 넘어가시면 안 되고요. 맞아요. 갈라치기가 목적입니다. 지금 특히나 트위터 같은 데서 난리를 치고 있더라고요. 이럴 때일수록 하나된 민주당이 필요한 거죠. 예. 자, 새날 물러갔다가 내일 낮 방송에 정세현 장관 우리 아버지와 함께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야, 오늘 방송 안 한다. 좋다. 물러갈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